예, 안녕하십니까. 쌩시팅 여러분. 개미대장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요즘 굉장히 가물었죠. 가뭄이 이렇게 확 풀렸습니다. 풀리는데 오늘, 목요일, 옵션 만기일 날, 주가가 무려 41포인트 폭락하는 이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찡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당했다. 이렇게 보여. 그 사이, 오늘 뭐 연통금리라든지 유럽학자 이것보다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듯이 선물적인 문제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많이 떨어진 것은, 선물이, 외국인들이 무려 3조 5천억을 팔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심도 깊게 일단 하고요. 이 뒤쪽에 2012년 하반기 증시, 상반기 증시는 제가 1등 주식만 간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했는데, 하반기 증시를 2회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나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의 사견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큰 장을 볼 것 같으면은 주가가 하락폭에 38% 반등해서 조금 쉬어가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60일 이평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이 노란선 20일 멀리 떨어졌을 때 매도치고 21일 이평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제가 이제 그 60일 이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1870에서 80짜리에서는 여러분들 물량을 조금 줄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가 21일 이평이 상승하면 주가가 쉽게 죽진 않습니다. 21일 이평이 상승하면 주가가 죽진 않는데, 그 21일 이평 자체가 여러분 항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내선 자리와 과거 20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20일 이평 자체가 어제부터 굉장히 둔해졌습니다. 상승할 때 둔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1평 자리가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지금은 21평과 61평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 매매에서 계속 박스권 형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장 자체가 어떤 급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변곡점이 나올 겁니다 했는데, 주가는 어쨌든 간 오늘이 목요일인데 어제 일단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지켜보죠. 제가 볼 때는 물량을 조금 줄이시고 확실하게 60일 이평이 조금 완만하게 떨어질 때, 60일 이평이 조금 60일 이평이 지금 떨어지고 칼날같이 떨어지는데, 60일 이평이 막 20일 이평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사이즈입니다. 20일 이평이고 이게 60일 이평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 아예 막 골드가 나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은 보가 나든지 결정 둔 후에 해야 되는데, 캔들 차드가 60일 이평 가까이 있을 때 60일 이평을 뚫는다 해도 캔들 차드가 이평이 뚫지 않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목균형표를 볼 때 일목균형표는 진짜 선행성으로 보는 방법은 구름으로 보죠. 구름은 X입니다. 왜? 검은 구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동행성으로 봅니다. 동행성으로 볼 때는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죠. 전환선과 기준선은 데드크로스고 이제 좀 세모 정도입니다. 또 후행성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 이제 후행 스팬드, 요거는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는 양다리 걸치는 애매한 그런 시점인데, 상승 쪽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강한 모양을 보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식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전 주식의 한 75%가 우리 개인들이 1950 이상에서 꽁꽁꽁 묶여 있다는 게 이 화면에, 이 영상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가가 1900 가까이 가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1900 가면 가까이 1950 이상 되면 한 10% 손절면 하겠다. 과감하게 쳐버리는 거죠. 쳐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여기 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 주가가 41포인트, 41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1785p 정도 오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810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21일평 기준으로 해서 다이아몬드형의 주가를 가져라. 매물을 갖고 있어라. 22평 많이 갖고 있다가 만약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주식 물량을 계속 이제 줄여가지고 해라. 제가 볼 땐 이 자리가 1810 정도 10 이후에는 주식을 답으로 물량을 계속 늘리는 그런 국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옵션 만기일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이번에도 이제 주가가 어김없이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에 38% 반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항시 이야기했죠. 주가가 100에 빠지면은 100% 빠지면은 이 반등이 38% 아니면 이 반등이 62%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2% 이야기했는데요. 주가가 일단 여기서 찍고 전형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관건입니다. 과연 주가가 이제 여기서 오늘 1785p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이런 거 볼 때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보는 것보다 일봉에서 더욱더 한 압축을 해가 과거 예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제 집계형 모양이 여기 보시면 1850선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인데 제가 볼 때는 1850보다는 오늘 과거에 여기 있던 제가 볼 때는 1860, 70 오늘 지수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언저리에서 나오는 이 주가 1775p 제가 볼 때는 1775p 이 지지에서는 주가가 저는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조금 더 밀리더라도 한 10포인트 정도만 밀리면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지를 받고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만약에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주식을 더욱더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1810에서 10포인트 가까이부터는 주식을 굉장히 늘려야 된다. 내려갈수록 주식을 많이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려갈수록 주식을 많이 사야 된다. 지금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주식을 많이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1900 찍었죠. 1900 찍었을 때 온 동네 방송들이 또 아우성을 쳤죠. 주가 매수해야 된다. 그때 저거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21일평 기준을 해가지고 21일평 기준을 내가 양차 모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1일평 기준을 해가지고 주가가 멀리 떨어지면 매수, 아래쪽으로 멀리 떨어지면 매수고 위쪽으로 멀리 떨어져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일목균형표하고 일치합니다. 특히 일목균형표의 기준선하고 굉장히 일치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1843인데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매도고 기준선에서 멀리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동평균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의 성질을 아셔야 되는데 이동평균이 21일평이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은요. 이게 21일평이 타원형을 그리면은 11일평이 21일평을 크게 이렇게 돌고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11일평입니다. 11일평. 그 다음에 이 11일평과 21일평을 5일일평이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격이 이격도로 가죠. 이격도로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이격이 너무 과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격이 과한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 10분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10일하고 20일 이평으로 봤을 때 20일 이평 10일 여기 보시면 자, 다 지우고 5분하고 5일하고 20일 이평을 보시면요. 자, 5일하고 20일 이평을 보시면 주가가 이 5일 이평이 20일 이평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그 20일 이평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0일 이평이 여기 있고 5일 이평이 여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지금은 두려워한 것보다는 지금은 주식을 저점에 담으셔야 된다. 이미 주가가 좋다고 할 때 20일 이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20일 이평이면 5일 이평이 항시 20일 이평을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평과 5일 이평이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 이게 이격도가 크다. 이때 주식을 항시 매수한다. 이게 보통 매수하는 타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오늘은 뭐 옵션 만기돼서 주가 장대음봉을 나왔습니다. 원래 주가가 이래 빠질 주식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1800 언저리 1810 이하에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이제 일목균형표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선행스팬 2가 되겠습니다. 선행 스팬 2가 여러분이 있으면 77일이죠. 77일인데 앞으로 3일 있으면 선행 스팬 2가 본격적으로 하락합니다. 3일 있으면 본격적으로 선행 스팬 2가 하락하는데 선행 스팬 2가 선행 스팬 2 이제 구름이죠. 구름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이제 구름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붉은 구름이 있고요. 붉은 구름이 있고 검은 구름이 있습니다. 붉은 구름이 있고 검은 구름이 있는데 붉은 구름 중에도 구름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구름이 커지는 거. 구름이 커지는 거와 구름이 작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구름 중에 구름이 커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작아지는 구름이 있다. 요게 이제 일목균형표 보는 굉장히 패턴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붉은 구름이 커진다. 붉은 구름, 물론 뭐 구름이 상승, 하락 이런 거, 붉은 구름이 커진다는 것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구름이 적다. 적다는 것은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검은 구름이 커지는 거는요. 검은 구름이 커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요건 이제, 여기 붉은 구름은 뭡니까? 상승이죠. 상승. 검은 구름은 뭡니까? 하락입니다. 하락. 하락이니까 붉은 구름이 이제 거래가 많게 상승하는 거고 거래 없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검은 구름은 어떻게 거래 많게 거래가 많으면서 하락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구름 작은 것은 거래가 적으면서 하락한다. 결론은 뭐냐? 이 거래란 말은 전체적인 거래량이 아니고 뭡니까? 매수 가격에 팔고자 하는 거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은 구름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이 적어져야 된다. 구름이 적어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선행스팬 1이 상승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행스팬 2가 하락할 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가가 3일 있으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선행스팬 2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선행스팬 2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구름이 좁아진다는 거죠. 구름이 좁아진다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거죠.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거의 제가 볼 때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내일 이 방송이 월요일 나갑니다. 월요일 나갈 때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장이 진정돼 가지고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가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거의 바닥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늦어도 주가가 만약에 내일 또 빠지고 월요일 또 빠진다. 내일 또 빠지거나 월요일 빠진다면 선물을 하시는 분은 장기 콜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왜? 선행스팬 2의 하락은 선행스팬 2는 일목균형표에 절대 오차가 나지 않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2는 뭡니까? 52일의 고가죠. 선행스팬 2는 스팬 2는
52일에 최근 오늘 기점 52일에 제일 고가와 저가 한 친구만 뽑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주가의 며칠 앞에 26일 앞에 그린 게 선행스팬 2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하면 며칠입니까? 77일이죠. 77일이 선행스팬 2 움직임에 77 빼가면 주가는 제일 꼭지 아니면 제일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스팬 2의 움직임이 화요일 날 바뀝니다. 화요일 날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거의 지금 주가가 제가 볼 때 1810 이하는 거의 주가는 저는 바닥 주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주가가 어려워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뭘 했냐면 MACD가 이제 그 영선 가까이 가지 못한다. 영선에까지 가야 돼. 영선 전후 못 가면 주가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영선 가지 못하고 있고 MACD가 죄송하지만 3일 전에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3일 전이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픈 게 저는 뭐 냉정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주가가 이제 굉장히 1880 여기 갔을 때 내가 뭐냐 여러분 주식 매수는 1810 가까이 갔을 때부터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때 온 동네 방송들이 뭐라 합니까? 주식을 풀로 사라. 제가 여러분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주식을 어떻게 제가 이제 주식을 가장 위험한 테크닉이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자, 주가 상승이 있습니다. 상승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것과 두 번째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을 정석으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주식을 정석으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제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거래가 많이 상승하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할 때 이번에 주가가 이제 1900포인트 갔을 때 거래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거래가 보통 그 8조 원 거래다 요즘 3조 5천원밖에 거래는. 근데 이 1900포인트 가니까 사람들이 온 방송에서 주가 난리 난다고 뭐 하반기 펀더멘탈지 어떻다 이러면서 떠들면서 우리나라 막 증시에 좋다 하면서 우리 개인들이 있던데. 그래서 거래가 많게 상승하는 법과 거래 적게 상승하는 법. 거래가 많게 상승하면요. 주가가 상승할수록 거래 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거래 많을 때는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신 거래가 적을 때는 그냥 거래가 상승할수록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체계적으로 안 배우니까 거래 많아야 주가 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1870 이상에서 거래를 어떻게 우리 개인들이 몽땅 다 사버린 거죠. 몽땅. 그때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21평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이게 파워단 말이에요. 파워. 거래량이 이게 파워예요. 거래량이 파워인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수록 대량 거래가 돼야만이 21평을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거래가 많아요. 그런데 거래가 적을 때 21을 뚫어 보세요.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죠. 이런 정석적인 걸 안 배우니까 계속 우리 개인들을 물미기는 거예요. 계속 물미기는 거예요. 자, 1810에 내 말 듣고 샀다. 지금 오늘 어떻게 해요? 1810에서 오늘 1785, 뭐 거의 8, 9, 25포인트. 25포인트 빠져봐야 어떻게 됩니까? 1.2%. 여러분 주식 1.2%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1875 샀으면 지금 어떻게 100포인트 봐. 100포인트. 100포인트 같으면 지금 얼마 올라야 됩니까? 얼마? 얼마 올라야 돼요? 7, 8% 올라야 돼요. 7, 8% 오릅니까? 오세장에? 그러니까 이 책임성 없이 하는 거, 책임성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거래가 많을 때는 주식이 상승하면서 물량을 늘리지만 거래가 적을 때는 상승하면서 물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반대. 주가가 떨어질수록 거래 물량을 어떻게 점점 늘려야 되죠. 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거래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래 많고 주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질수록 물량을 적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닥에서 대량 거래됐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됐다. 조금만 상승하면 돈을 계속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MACD가 이번에 모양이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MACD가 가장 정석률이죠. MACD가 지금 그 오늘 목요일인데 화요일부터 데드크로스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영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이제 뭐 하나 알려드렸죠. 뭡니까? 매물대를 보는, 매물대로 제가 했죠. 뭘 했습니까? 상 쪽에, 위쪽에 매물이 많으면 이 매물이 줄어들 때까지 언제? 이 저점 매물과 고점 매물이 똑같을 때, 고점 매물과 저점 매물이 똑같을 때 그때부터 주가는 본격적으로 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박스권이 계속 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매물대는 조금 이 위에 매물대는 누굽니까? 우리 개인 거다. 우리 개인들이 매물을 팔면 이 밑에 이제 매물이 많아지겠죠. 그때부터 우리 개인들은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단무지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그래야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가 적으면은 고생을 더 많이 할 거고요. 이 거래가 줄어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줄고 이 거래량이 줄면 이 아래쪽에 그만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윗거래와 아래 거래량이 똑같을 때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일단 1850.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장이 저는 1810 이하는 거의 저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810 이하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1810은 제가 볼 때 거의 1810 내려갔는데 1880 이 가격대는 신저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거의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금요일 내일 빠지면 물량을 과감하게 더 늘려서 한번 넘어가는 그런 지혜함이 필요하다. 남들이 안 갈 때 그리고 모피를 어떻게 여름에 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오늘 주가가 선물 때문에 많이 빠졌죠. 선물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코피를 흘렸습니다. 코피를 흘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는 분명히 바닥이고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유효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이 방송이 월요일 12시에 나갑니다. 12시에 나갈 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이니까 뭐 이 정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작년에 작년 12월에 녹화해가 올 이제 1월에 들었죠.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제 2012년도 상반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 상반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반기 주가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1등 주식을 사라. 1등 주식. 주식에서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삼성전자 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테마를 3개를 여러분에게 첫째가 이제 여러분 전력 테마입니다. 전력 테마. 전력 3인방이라고 했죠. 전력 3인방. 3인방인데 한전기술. 그 다음에 여러분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전력. 전력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전자부품 4인방, 전자부품 3인방 해가지고 삼성테크윈, LG이노텍,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 전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2인방 했죠. 세 번째 디스플레이 2인방. 디스플레이 2인방 했는데 LG 디플.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정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수익이 났죠. 엄청난 수익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충격으로 몰아갔죠. 제가 이제 충격으로 몰아갔는데 삼성 SDI죠. 정관이 옛날 얘기인데 삼성 SDI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012년 작년에 이제 원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상위 5계단 그 사장들이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황을 잘못 사과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 필요 없다. 실적이고 뭐고 필요 없이 1등주만 사라. 1등주만 사라 했죠. 1등주만 산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결과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2012년 12월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제가 시황할 때 100만 원인데 물론 삼성전자를 제가 바닥 추천했지만 이 주식이 141만 8천 원까지 가는 무려 40%의 수익이 났습니다. 올해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 제가 70만 원 이하는 빚내가 사라. 방송에 수익을 말하다에 다 녹화돼. 그래서 올해로 해서 40% 수익이 났습니다. 40%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 한전기술부터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보면 한전기술 한번 볼게요. 한전기술. 제가 뭐 이거는 녹음하는 게 아니고 자 한전기술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기술 제가 분명히 이 5만 원 이하인데 근데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됐냐면 올해 들어서 8만 8천 원에서 무려 12만 7천 원 가는 12만 7천 원 가는 이것도 50% 수익이 났습니다. 50% 수익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꼭지도 제가 팔아놨겠습니다. 분명히 팔아놨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됐냐. 두산중공업도 여러분 6만 5천 원에서 거의 7만 7천 원 가는 두산중공업 30% 수익이 났고 물론 추천은 그 전에 했습니다. 작년 제가 8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을 보시면 자, 한국전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보시면 작년에도 수익이 여기 제일 적게 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거의 25% 정도 났다.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삼성전기 이거는 말할 것 없고 LG디플, 삼성 SDI 이런 1등 주식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뭐 중요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는 중요한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미래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업종과 갈 것이냐? 일단 한번 그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볼 것 같으면요. 일단 그러면 2012년에 이제 하반기에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2012년도에 이제 여러분 주가가 어떻게 되냐? 2012년도 하반기 주가의 예측입니다. 주가 예측. 단 뭡니까? 요거는 저의 소견입니다. 저의 소견. 소견이니까 참조만 하세요. 참조. 뭐 맞냐 맞냐 할 거 없고요. 첫 번째 2000 하반기에 이제 가장 대두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대선입니다. 대선입니다. 근데 대선 때는요. 저 이제 과거 대선 때 보면 주가가 대선 앞이 뜨거나 대선 뒤가 뜨거나 둘 중에 하나 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원래 주가 하반기에 2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원래 어떻게 대선 상반기에 주가 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상반기. 대선 전에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대선 전에 일단 기업 자체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기업에 물을 못 미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이 있어. 대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선에서 주가가 상반기 계속 저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그래서 주가가 지금은 물론 시나리오로 개인들 걸 다 털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선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유럽이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유럽이 하반기에 굉장히 안정을 찾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럽이. 물론 유럽은요. 벌써 터져야 되는 나라예요. 벌써 터져야 되는 나라인데 안 터지고 이제껏 주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럽이고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은 이미 찬설이를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미 찬설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중국은 전저점을 다지고 있어요, 전저점을. 2200에서. 중국이 얼마까지 간 줄 압니까, 여러분? 3200까지 갔습니다, 3200. 중국이 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인데 3200까지 갔단 말이에요. 3200까지 지금 제가 볼 때 2200인데 중국 정부도 중국은 못 살면 밀란이 납니다. 밀란이. 지방정부가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기에 더욱더 강력한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 뭐 중국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무역이거든요. 무역. 중국이 무역입니다. 무역. 무역인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하반기는 좋아질 거예요. 그래도 중국이 몇 프로요? 8% 경제 성장률은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인데요. 유럽이 왜 유럽 사태가 났나? 그게 문제입니다. 유럽 사태가 왜 났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유럽 사태가 왜 났습니까? 유럽의 돈들이 유로화가 어떻게 몇몇 나라에 자본이 집중돼 가지고 났는 겁니다. 자본. 그럼 이 자본 어떻게 모인 자본을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토해내면. 소위 뭐 토해낸다. 나쁘게 말하면 토해낸다는데 좋게 말하면 뭡니까? 다시 대여를 해줘. 그 대여해줘 뭡니까? 프랑스, 독일, 북유럽, 스위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 돈을 다 뺏어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뭐요? 통화량이 어디로 증발했습니까? 이쪽으로 증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도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왜 유로화를 안 쓰고 독립을 해푼다. 그리스나 뭐 이런 나라 독립 가장 피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로화를 돈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게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나라다. 그리고 유로화가 어떻게 이래 되면 약세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재산이 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금값이 떨어지면 손해나죠. 그거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유로, 중국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고민하는 거는 뭐냐? 진정으로 고민하는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사이 통화량을 미국이 지금 한 달에 50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납니다. 미국이 그 사이 통화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버텼습니다. 통화를. 지금 미국 주가가요. 경기도 안 좋은데 사상 최고입니다. 최고. 13,000, 지금 오늘 12,600이에요. 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엑스들입니다. 이게 미국이 전형적으로 식민지 정책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통화를 뺏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박자가 맞춰준다면 제가 볼 때는 대선, 유럽, 중국 이런 지금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 악재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외적인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만 조금 한데 미국이 어떻게 해요? 미국이 또 무슨 죄입니까? 대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통화량을 찍겠다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그 사이 통화량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재미봤는데 이번 통화량을 찍으면 제가 볼 때 미국의 달러가 하락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미국이 워낙 어떻게 공작 정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막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 2012년 이제 이 대외적이죠. 대외적으로 봐서는 대선이나 유럽이나 중국, 미국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주가는 저는 상승 트렌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대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 이제 주변 요소들입니다. 주변 요소로 보시면 실제로 이제 내적인 문제죠.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문제. 첫째 뭡니까? 컨트롤 리스크, 남북 관계입니다. 남북 관계. 남북 관계가 지금 문제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MB 정부가 다른 거는 뭐래도 대북 관계 잘했다. 대북 관계를 굉장히 잘했다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이 물론 전 정권처럼 퍼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퍼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너무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민주당이 되든지 딴 나라든지 무슨 정권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남북 관계는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푼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리되게 좀 더 보통 이 남북 관계가요.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제 원자재입니다. 국제 원자재.
국제 원자재는요, 실제로 중국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만. 중국이 기사에 많이 사는데 제가 볼 때 국제 원자재가 굉장히 안전. 국제 원자재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제 금하고 석유죠. 금하고 석유입니다. 금하고 석유, 금, 석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그 다음에 중국인데, 근데 비철인데요. 비철입니다. 비철. 금은 뭐 굉장히 안전, 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씨, 나는 뭐, 금, 왜? 뭐, 금이 뭐 필요한, 금이요. 산업, 특히 반도체에는 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 있죠, 휴대폰. 휴대폰을 어떻게 정제시키면, 금 노다지보다 더 흡률이 높다. 그러니까 모든 휴대폰이나 그런데 금이 다 들어갑니다. 금 없으면 산업이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로 뭐 많은 히토류가 있습니다. 히토류. 히토류는 미세하게 쓰지만 이 금만큼 많이 쓰는 그런 히토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화주입니다. 유화는 석유 가격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안정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덤핑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덤핑치고 있고 특히 북해산 브렌트유 그것도 덤핑치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크게 세 종류가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말하는 뭐 두바이유입니다. 두바이유. 텍사스 중진류라죠. 중진류. 그 다음에 이제 북해산입니다. 북해산 이제 브렌트유가 있어요. 북해산 브렌트. 두바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경질유입니다. 경질유고. 두바이가 경질유고 이제 텍사스 중진류가 이제 중질유죠. 중질유. 그다음 북해산 브렌트유는 좀 끈적합니다. 끈적해가지고 요거는 뭐 경질유 나는 데도 있고 북해 나는데 우리나라하고 북해 상관없어요. 그런데 두바이유는요. 두바이유가 오르죠. 두바이유가 오르면 우리 저때 바로 오르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막 우리가 쓰는 그 석유값이 바로 오릅니다. 이게 경질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텍사스 중진류는요. 실제로 생산이 별로 안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중화학에 많이 써요. 중화학에. 텍사스 중진류가 오르거나 내리고 이거 하면 결론은 뭡니까? 뭐 나프타라든지 중화학에서 직격탄을 맞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요. 우리나라가 수출 구조를 보면 이제 중국하고 유럽 있죠. 유럽하고 이제 미국 뭐 기타 나라인데 중국은 거의 뭐 원자재 이런 거 많이 수출합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 많이 수출할 것 같죠. 천만에. 미국은요, 별로 좋은 거 수출합니다. 유럽이 생각보다 돈도 없는 것들이 비싼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북해산 브렌트유가 가격이 좋으면, 실제로 여러분, 영국요, 말짱화입니다. 영국, 거기 덴마크, 노르웨이, 그쪽 나라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철로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전부 그 석유 팔아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진짜 가난합니다. 그거 가보세요, 여러분. 영국요, 런던 가보세요. 개똥 때문에 다니지도 못해요. 아주 그래도 그래서 북해산 브렌트유가 좋으면 가격이 좋으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해요? 두바이유도 그렇고 두바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란이 요즘에 막 덤핑을 막 칩니다. 이란이. 그 북해산 브렌트유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막 떨어지고 있고 텍사스 중진류. 북해산 브렌트유도 요즘에 어떻게 해요? 영국은 여러분 EU에서 유로화를 안 쓰고 파운드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파운드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 석유를 막 파가지고 덤핑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석유 가격, 우리가 경제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석유 가격이 하락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저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만 이제 남북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이 남북 관계가 뭐 정권이 바뀌고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 항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항시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항시 이런 부분을 보면 남북 관계를 더 호전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북한 쪽에서는 또 얻어먹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라든지 원자재, 그 다음에 비철도 최근에 폭락하고 있죠. 중국이 경기가 안 좋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하반기에서 대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하반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하반기에 영향이 어떤 영향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첫 번째는 하반기 가장 문제는 저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이 굉장히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불안한 우리나라 국회가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가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식을 씁니다. 주식이 좋을 때 사회가 조용했고 주식이 나쁠 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주식이 누구든지 어느 정권을 잡더라도 누가 선거를 이기더라도 주식은 계속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모든 주가가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미국 증시만 제일 꼭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미국 증시가 막 얄밉지만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안 떨어지고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나 해외 증시들이 반등하는 이런 국면이 저는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그 주식에 이제 여러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는데 그 여러 조건 중에 첫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가 있죠. 금리가 있는데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가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역입니다. 무역. 무역은 어떻게 됩니까? 무역은 제가 배웠죠. 무역은 주가와 같이 가요. 같이. 무역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무역, 금리, 무역.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파트죠. 모든 경제, 그 다음에 뭡니까?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금리가 어떻게, 금리가 오늘 연통금리를 조금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기 부담하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다, 주택 어떻게, 대출금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무역이 이제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입니다. 미국. 일본이야 연속 적자니까 볼 거고요. 중국인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드라이브 정책 쓸락하면 중국이 우리나라가 대일 그 무역 적자가 나잖아요. 대일 무역 적자 크레임하되 중국도 어떻게 한국 때문에 미치겠다 합니다. 왜? 한국에서 자재를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나 무역 이런 부분은 내가 금리는 크게 뜨지는 못할 것이다. 왜? 또 시중에 돈이 많거든요. 금리는 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무역도 안정권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 곁에 더 상세하게 또 어떻게 해요?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더 상세한 걸로 2012년도의 업종 전망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가가 41포인트나 빠졌어요. 41포인트. 저도 어이없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 1조 이상 개인들이 선물 사고 오늘 어떻게 개인들이 어떻게 다 깡통 찼어요. 옵션에서. 개인들이 다 깡통 찼습니다. 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810 이하는 여러분 정부와 조국을 믿고 주식 사는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야 됩니다. 돈이 어떻습니까? 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잃고 기죽지 말고 돈 잃을수록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서 힘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믿고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더 상세하게 2012년도 하반기 전망을 리얼하게 해드린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천은 신창원입니다.